주부들의 대나무숲. 주부라 불리는 분들의 그림자 노동을 인터뷰하는 주부들의 대나무숲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송도 있단 말이죠. 좋아요, 구독, 기분인 거 아시죠? 1차 맘들의 랜선행동 주부 말하기 대회, 2차 맘들의 랜선행동 주부 파업에 이어 이번엔 그림자 노동 이어 말하기 보내드립니다. 여성들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 함께 시작해보실까요? 진보당에서는 주부 그림자 노동 이어 말하기 책을 출판했습니다. 드디어 인터넷 서점에도 떴으니 여기 노동이 있다 검색해보세요. 13명의 당원들이 전업맘, 직장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분, 그리고 NGO 활동가이면서 엄마이기도 한 19명의 여성을 만나 인터뷰해 만든 책입니다. 또한 책을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좋은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와 잘 돌볼 권리를 제안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터뷰해주신 분 중 가장 첫 번째 글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국하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83년생이고요. 현재 11살 첫째, 5살 둘째, 3살 셋째의 셋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셋째 아이가 3살이면 아이가 2019년도에 태어난 거잖아요. 저 셋째가 100일 좀 지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거의 집에 갇혀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첫째 학교 중단되고 어린이집도 중단되고, 셋째는 아직 갓난쟁이고, 초창기에는 그냥 이러다가 이제 지나가겠지, 메르스처럼 지나가겠지 했는데 그게 한 달, 2달 시간 지나다 보니 그게 7개월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멘탈 붕괴를 하죠. 그게 하루에 여러 번 저희 집 안에서 밖을 창문으로 볼 수 있는 바깥 세상이 전부인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오면 또 남편 반찬 해서 먹이고, 그리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하다 보면 거의 10시 가까이 되고, 그때야 이제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진짜 눈꺼풀은 막 내려오는데 자기 싫은 거 있죠.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누리고 싶은. 혼자만의 시간이 드디어 왔으니까. 그쵸. 간절하죠. 그래, 진짜 화장실 가도 애들 데리고 가야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원샷이죠. 밥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마시는. 아, 네, 그렇죠. 엄마들, 아기들 있으면은 앉아서 못 먹잖아요. 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국물에 밥을 말아서 거의 드리킹하거나 그 빵이랑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그런 날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왜 나만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기대는데 나는 기댈 곳이 없는, 내가 힘들고 기대고 싶을 때는 진짜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엄마, 와이프가 만약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아프거나 할 때는 대체할 수 없는, 대체 인력이 없다. 대체 인력이 없죠. 너무 없죠. 사회적인 위치가 너무 낮죠. 저도 첫째 애 놓고 취직을 도전했었는데, 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애는 봐줄 사람이 있냐, 그리고 애가 아플 때는 어떡하겠냐, 이런 물음들이 쏟아졌고, 내 이력서에 대한, 내 경력에 대한 물음보다 이제 가정에 대한 물음이 더 쏟아졌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집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더라고. 사회적으로는 남성들이 더 많이 보니까 너가 벌면 얼마나 벌겠냐, 집에서 애나 봐라, 이런 분위기니까 몰릴 수밖에 없죠, 엄마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애 놓는 거는, 애 놓고 엄마로 되는 거는, 이거는 남자들 대체할 수 없는 경력인데 왜 이거는 경력 단절이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 왜 이걸 비하받아야 되는지. 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력으로 인정해야 된다. 당연시하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 국가의 그쵸. 미래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여전히 개인의 희생에게만 맡기고 있는. 그죠. 가사 일에는 진짜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해서 남편이 올 때까지 그 한정적인 시간에 많은 걸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동시에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건망증도 많이 오고, 왜냐면은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건망증이 안 올 수가 없다, 야. 그 건망증이 오다 보면은 그게 자괴감으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애들이 항상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집안에서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반찬하면서도 반찬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할 수 없잖아요. 애들이 어디서 놀고 있으면 그 내고 있는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콩 하는 소리 나면 바로 뛰쳐가야 하니까, 그리고 누가 울면 또 뛰쳐가야 하고, 엄마가 또 누가 부르면 또 뛰쳐가야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뇌세포를 풀가동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일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하루에 12시간, 20시간을 그렇게 머리를 쏟아 보면 당연히 머리가 그렇네요. 뇌세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 또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는 사회제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임신, 출산, 육아에서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좋아요. 임신 육아 제도, 뭐 보상제도, 보육제도 이렇게 월등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중국의 여자들이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예요.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월등히 높아요. 남자들이 분담하는 게 더 많고, 남성 쪽이 부담하고, 그게 또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대한민국은 앞치마가 여자 스타일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앞치마 다 꽃무늬 레이스. 그렇죠. 막 핑크핑크하고, 엄마들의 신장이나 여자들의 그쵸. 신장에 사이즈가 맞춰서, 남자들이 입으면 항상 이렇게 작죠. 그렇죠. 그때 중국에는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는 일이 여자들보다 더 많아요. 거의 여자들은 가사노동을 할 줄 몰라요. 가사노동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잘하는. 아, 그러고 보니까 중국의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빠가 될 남성들이 임산부 체험을 하는 무슨 조끼 같은 거 입고 무거운 조끼 입고 체험하는 걸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필수 코스예요, 지금은. 국가의 법적으로 이렇게 뭐 복지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분위적으로 왜 여자만 이걸 해야 되나, 너도 느껴봐라, 이런. 임신한 몸의 상태를 그렇죠. 느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가 월등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산부가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를 그 무거운 조끼를 입고 체험을 해야 아빠가 된다. 그렇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동이 있다 인터뷰집 책에 보면은 홍국화 씨가 집안의 가장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봐서 그러는지 여자들이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맞벌이라 보면 또 남자 여자 같이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애도 키우고 가사일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들 목욕도 시키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퇴근하면, 나는 퇴근했으니까 휴대폰 들고 누우면 거의 뭐 침대랑 소파랑 일체가 되잖아요.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엄마도 그러고 싶겠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침도 똑같이 일하면서 아침 더 빨리 일어나야 하고, 엄마들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서 먹여서 보내야 하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엄마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할 일이 있고. 그렇죠. 물론 뭐 아빠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10명이면 9명? 9명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들어와서 문 열 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 샀죠? 아빠는 안 샀죠? 아, 그러네요. 엄마 하지. 그리고 남편이 필요할 때 처음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보? 엄마. 그리고 뭐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많은 분들이 내 속옷 어디 있어? 내 양말 어디 있어? 나 그거 무슨 옷 어디에 있어? 자기 옷을 자기가 챙기는 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일인데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많죠. 남편이 아니다 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들을 더 키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불공평하죠. 너무 불공평하죠. 네.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자기 할 일만 해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빠른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갈 때부터 뭐 자기가 입을 옷을 자기가 챙겨서 입고 그렇죠. 자기 양말도 자기가 찾아서 신고 이렇게 하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성인인 아빠들이, 남성들이 그걸 못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엄마들이 하는 돌봄 노동, 가사 노동, 가정에서의 진짜 온갖 일들을 챙기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일인데 이게 그냥 여성이면 엄마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저는 그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원래 그 자리에 있는 노동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냥 당연시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같이 에너지를 쓰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혹은 국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나라님들이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이어서 아, 네. 그렇죠. 나라님들부터 내 와이프, 내 딸, 내 엄마에 대한 노동 평가를 더 높이 하고 그에 대한 노출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도 많이 그런 걸 노출해 주시고 여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나 그에 대한 보상 제도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라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남자들의 남편 교육과 아빠 교육에 좀 힘을 써주시면 안 좋을까. 제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회 분위기는 교육으로부터 바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교육 못 받은 저희 남성분들에게도 그런 교육 기회를. 네. 그리고 한 가지 주부라는 것도 직업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노동법에 그 주부의 권리와 주부의 노동, 그렇죠. 주부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국가 사회가 지불하고 이제 모든 직업에 대한 휴가 제도도 만들고. 그렇죠. 너무 좋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주부들의 대나무 숲 첫 방송 마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고요. 출연하고 싶은 분들은 진보당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달려가 인터뷰합니다. 저는 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이윤진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